오늘은 현대건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다들 그냥 힐스테이트 짓는 아파트 회사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전통적인 건설사에서 뭐랄까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거대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가능성과 위험 요인은 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 변화의 핵심을 보려면요. 먼저 돈을 버는 구조부터 살펴봐야 해요. 이 현대건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가 명확히 보이거든요. 저만 해도 현대건설하면 바로 힐스테이트 아파트부터 떠오르는데요. 그럼 역시 주택사업이 이 회사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실제 회사의 운명이 이 변덕스러운 국내 부동산 경기에 얼마나 묶여 있는 건가요? 그 인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건축이랑 주택 부문이 전체 매출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캐시카우. 그러니까 현금 창출원이니까요. 역시 제일 크군요. 네, 프리미엄 브랜드인 DH랑 힐스테이트의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서울의 핵심 재건축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죠. 여기서 번 돈이 회사로 움직이는 심장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곳이요? 바로 플랜트 전력 부문입니다. 지금 당장 매출 비중은 한 20% 남짓이지만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온전히 책임지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우디의 그 초대형 석유화학 단지나 불가리아 원전 그리고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SMR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이 전부 여기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택 사업에서 번 돈으로 리스크는 좀 있지만 성공하면 판을 바꿀 수 있는 해외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구조군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만약에 국내 주택 시장이 확 식어버리면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해외 사업에 쏟아볼 돈줄이 막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가장 극적인 변화가 바로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죠? 바로 수출 비중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같은 그런 조단위 해외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30%대였던 수출 비중이 40% 수준까지 확 치고 올라왔어요. 와, 40%요? 네,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최고 수준인데 이건 더 이상 국내 경기에만 목매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궁금해지네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게 현대건설의 현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발주한 건데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를 짓는 사업이에요. 아람코. 네, 현대건설이 따낸 공사 금액만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하죠. 2023년에 시작해서 2027년 완공 목표니까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면서 실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미랄이라면 미래는 역시 원전이겠군요. 특히 불가리아 코질로두이 원전 사업은 정말 큰 거라고 들었어요. 잠깐만요. 근데 왜 하필 불가리아죠? 좀 의외의 장소인데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UAE 바라카 원전 성공 이후에 전혀 다른 정치적 규제적 환경인 유럽연합, EU 국가에서 대형 원전 사업을 따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하! 이건 현대건설이 특정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의 메이저리그로 복귀했다는 직명과도 같아요. 총 사업비가 20조 원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2026년 초에 본계약이 체결되면 아미라를 뛰어넘는 최대 현장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원전이 복귀 전이라면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은 미래를 건 진짜 승부수 같네요. 이건 그냥 분위기만 따라가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올인하는 건가요? 이건 진심을 넘어서 사활을 건 배팅에 가깝습니다. 미국 콜텍스하고 손잡고 영국 SMR 사업 최종 후보에 올라있고 미국 팰리세이즈 원전 부지에는 아예 SMR 2개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죠. 시공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단순히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참여해서 아예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에요. 이외에도 UAE 바라카 원전 5, 6호기 추가 수주 가능성, 네옴시티 후속 공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까지 파이프라인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와, 이렇게 큰 사업들을 계속 따내니 시장에서의 위상도 궁금하네요. 보통 시공 능력 평가에서는 삼성물산에 이은 2위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실제 주주 실적만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요? 2025년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연간 수주액 25조 원을 돌파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어요.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실제로 일감을 가장 많이 따내는 실속 있는 1위라는 거죠. 아파트 브랜드 평가 역시 힐스테이트가 수년째 독보적인 1위고요. 그럼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외에서 각각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건가요? 전선이 여러 곳에 펼쳐져 있죠.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영원한 라이벌 삼성물산과 부딪히고요.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GS건설의 자이, 대우건설의 프로지오와 치열하게 경쟁하죠. 아, 국내외 라이벌이 다르군요. 그렇죠. 근데 원전이나 플랜트 같은 해외 에너지 시장으로 나가면 삼성 E&A나 DL ENC 같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EDF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 경쟁하거나 때로는 협력하는 복잡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단순히 짓는 걸 넘어서 미래의 기술 투자에도 열심인 것 같아요. 그 로봇계 스팟이 현장을 돌아다니고 공장에서 건물을 미리 만들어 온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주기식 홍보용은 아닌가요? 전혀요. 이건 건설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건비 상승과 안전 리스크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대응책이에요. 이 기술들의 핵심은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통제 가능한 기술로 대체해서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로봇 스팟이 위험한 곳에 대신 들어가면 인명사고 위험이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OSC, 그 탈현장 시공 기술은 현장 날씨나 인력 수급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공사 기간과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건설을 제조업처럼 바꾸는 거죠. 이건 단순히 더 빨리 짓는 문제가 아니라 원가 구조와 품질 관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글로벌 시장에서 진짜 경쟁력을 갖추려는 전략입니다. 심지어 현대차 그룹의 나는 차, 즉 UAM이 뜨고 내릴 정거장인 버티포트 표준 모델까지 개발하고 있으니 미래 도시의 하드웨어를 선점하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이죠. 와, 그림은 정말 거창한데 현실적인 재무 상태는 어떤지 한번 짚어보죠.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돈은 잘 버는 것 같은데 회사 금고는 비어가는 듯한 좀 이상한 모습이 보여요. 그걸 제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네. 지금 현대건설은 최고급 TV를 역대급으로 많이 팔아서 장부상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예요. 네. 이익은 흑자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TV를 대부분 외상으로 팔아서 아직 돈을 다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분명 흑자인데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줄어드는 일시적인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공사 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으면서 생긴 문제죠. 아, 그럼 앞으로 일감은 충분히 쌓여 있나요? 외상값이 좀 밀렸어도 계속 팔 물건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수주잔고는 96조 원이 넘어요. 96조요? 네. 앞으로 3년 이상 먹고 살 일감은 충분히 쌓아뒀다는 의미죠. 더 중요한 건 그 일감의 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저수익 주택 사업 비중은 줄고 불가리아 원전처럼 수익성 높은 에너지 사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6년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이 돈맥경화도 좀 풀릴까요? 2026년은 본격적인 이익 회복의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매출은 한 28조에서 29조 원 수준으로 안정화되면서 영업이익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돼요. 와, 1조 원이요? 네. 수익성 낮은 국내 현장들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우디아미랄 같은 고수익 해외 프로젝트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한마디로 외상값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체력이 급격히 좋아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증권가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재평가받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그 재평가, 그러니까 리레이팅이라는 건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현대건설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실적이 흔들리는 일반 건설주로 봤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에너지 기술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늘고 있는 거죠. 없나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EPC는 설계, 인지니어링, 조달, 프로큐어먼트, 시공, 컨스트럭션을 모두 책임지는 회사를 말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지휘하는 총괄 책임자인 셈이죠. 아하. 특히 원전 EPC는 전 세계에서 정말 극소수만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과 신뢰가 필요한 분야예요. 마치 국가 만찬을 요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스터 셰프 같은 존재랄까요? 아, 그런 최상의 EPC 기업들과 비교하면 현대건설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투자자 입장에서 본 현대건설의 가장 강력한 매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는 뭔가요?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는 역시 원전입니다. 대형 원전과 SMR 기술을 모두 가진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장 크죠. 네. 여기에 고수익 해외 사업으로 이익의 질이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의 시너지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반면 리스크도 있겠죠? 그럼요. 명확합니다. 과거에 수주했던 국내 주택 사업의 원가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요. 부동산 PF 리스크처럼 건설업 전체를 짓누르는 부정적인 시장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어요. 또 아까 말한 미청구 봉사, 즉 아직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이 계속 늘어나는지도 주시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가 하락이나 중동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열려있는 변수입니다. 결국 현대건설의 미래는 국내 주택 시장의 숙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그리고 해외 원전과 플랜트라는 새로운 엔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가동시키느냐에 달려있군요. 맞습니다. 아파트 건설사라는 그 익숙한 껍질을 깨고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어요.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제는 그 길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시장에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거죠.